피처 트래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멈추고 전통이 지속되며 공동체가 고립 속에서도 번영하는 곳입니다. 이 외진 땅은 종종 간과되지만 회복력 있는 이야기, 독특한 문화, 그리고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처 트래블에서는 이러한 숨은 보물을 탐구합니다. 이 여정이 매력적이라면 저희 채널을 좋아요, 댓글, 구독해 주셔서 더 많은 경이로움을 탐험해 주세요. 샵1 팔머스턴 섬. 한 남자의 유산. 팔머스턴 섬은 쿡제도의 외딴 환초로 19세기 잉글랜드 사람 윌리엄 마스터스의 후손들로 구성된 독특한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마스터스는 1863년 3명의 폴리네시아 아내와 함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도착하여 자급자족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는 섬을 3섹션으로 나누어 각 아내와 그 자손에게 할당했으며 이 시스템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머스턴에서의 삶은 공동체 생활과 자급자족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앵무새 물고기를 잡는 어업과 코프라 생산이 주요 경제 활동입니다. 섬 주민들은 음용수로 비가 오는 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편의시설은 제한적입니다. 공급 선박이 1년에 몇 번만 방문하는 가운데도 팔머스턴은 강한 공동체 의식과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따뜻하게 환영받으며 종종 지역 가족들이 그들의 집과 식사를 나누어 줍니다. 이 섬의 관리는 세 개의 가족 분파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 마스터의 공동 책임이라는 유산이 지속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팔머스턴의 독특한 유산과 삶의 방식은 세대를 거쳐 전통과 가족 유대를 간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거주지 중 하나에서 회복력과 단합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샵 2 피케언 섬. 배의 후손들. 피케언 섬은 남태평양의 외딴 화산섬으로 약 4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HMS 바운티의 반란자들과 그들의 타히티 친구들의 후손입니다. 이 독특한 혈통은 섬 주민들의 언어, 관습, 일상생활에서 영국과 폴리네시아 전통이 혼합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18세기 영어와 타히티어를 결합한 크리올어인 피케언어를 사용하며 이는 그들의 혼합 유산을 반영합니다. 종교 관습은 대부분 제7이란 식일교에 해당하며 1890년대에 도입된 신앙이 섬의 사회 규범과 관습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케언에서의 삶은 공동체 활동과 자급자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예, 공예는 생계와 경제적 지원에 필수적입니다. 섬 주민들은 꿀, 목각, 직물 등을 생산하며 이를 방문객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합니다. 관광업은 섬의 고립으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이상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수입원과 문화 교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케인의 인구 감소와 제한된 의료 및 교육 접근성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는 토지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의 미래를 보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트케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섬 주민들의 환대와 풍경에 깃든 깊은 역사적 감각에 감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운티 베이의 바운티 유적에서부터 바운티 데이의 전통 축제까지 이 섬은 전설적인 과거와의 살아있는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 외딴 세계의 구석에서 바운티 반란자들의 유산은 탄력적이고 단합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3생 헬레나. 나폴레옹의 마지막 피난처 생 헬레나의 외딴 화산섬에 위치한 롱우드 하우스는 대륙 해안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으며 원래는 소박한 농가였지만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들여다보는 창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1815년부터 영국에 의해 유배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거주지로 변모하였습니다. 집은 그의 고위 인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즉시 수리되었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국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전히 춥고 습하고 매우 불편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또는 고된 기후와 끊임없는 바람, 지속적인 습도, 그리고 뜨거운 섬 태양 아래서 그늘이 없는 상태에 대해 자주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도
전 황제는 엄격한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회고록을 쓰고 그의 보좌관들과 열띤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디자인에 도움을 준 소박한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는 장식용 어항을 만들고 섬에 자생하지 않는 식물을 기르는데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폴레옹과 그의 영국 감시자 허드슨 로우 총독 간의 긴장은 그의 유해의자일 위 중요한 직징이 되었습니다. 두 남자는 의전, 사생활, 그리고 존경에 대한 문제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며 황제라는 칭호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두 사람 간의 감정적 간극을 더욱 넓혔습니다. 오늘날 롱우드 하우스는 단순한 역사적 장소 이상입니다. 그것은 반항, 지성, 그리고 자신이 남긴 유산과 씨름하는 한 남자의 기억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나폴레옹이 과거와 씨름하던 같은 복도와 정원을 걷게 되며 생헬레나를 역사의 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때 멈춰섰던 장소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목적지로 만듭니다. 샵 4 트리스탄 다 쿠나, 세계에서 가장 외진 정착지입니다. 남대서양의 광활한 바다에 위치한 트리스탄 다 쿠나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6일간의 항해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산섬에는 약 233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모두 7바다의 에든버러라는 유일한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다 쿠나의 삶은 자급자족과 공동협력이 특징입니다. 섬 주민들은 자급자족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며 적절한 이름의 감자밭에서 감자 재배가 주요 활동입니다. 이 농업구역은 주요 정착지에서 약 3.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각 가족이 관리하여 160년 넘게 지속된 전통을 반영합니다. 지역 경제는 주변 바다에서 수확한 진스탄 바위 바닷가재의 수출로 강화됩니다. 이 산업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있는 우표와 동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섬의 교육은 세인트 메리 학교에서 제공되며 3세에서 16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종종 외국, 주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고립이라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 다 쿠냐 주민들은 탄력적이고 긴밀한 사회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땅과 바다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 인간의 적응력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정신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5번째로 소코드라, 외계섬. 소코드라 섬은 종종 인도양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며 생물 다양성과 문화유산의 성역입니다. 그 고립성 덕분에 고유종이 진화했으며 섬에는 700종이 넘는 고유종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드래곤스 블러드 나무, 드라세나이아 신나바리는 우산 모양의 캐노피와 크림슨 수액 덕분에 섬의 생태와 민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건조한 기후에서 그늘과 수분 보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약재와 염색에 사용된 수지를 생산합니다. 섬의 동물군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소코드라 카멜레온, 챔레오모니커스, 과소코드라 잎발가락 도마뱀, 헤미덱틸러스 포비시, 과 같은 파충류는 지구상의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조류는 소코드라 태양새와 소코드라 뻐꾸기와 같은 다양한 종들이 풍부하여 경관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주변 해역은 해양 생물로 가득 차 있으며 700종 이상의 물고기와 230종의 단단한 산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5종은 고유종입니다. 문화적으로 스코트라 사람들은 환경과 깊은 연관성을 반영하는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스코트리어는 문자가 없는 세머 계통의 언어이며 구술시가 대회는 소중한 전통으로 남아있습니다. 대추 농업 및 가축 사육과 같은 전통적인 생계수단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가 섬의 식물에서 유래한 자연치유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코트라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염소와 같은 침입종으로 인한 과도한 방목, 그리고 보전을 위한 자원의 부족이 섬의 섬세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린 드래곤스 블러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양묘장과 같은 지역 이니셔티브는 섬의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코트라를 방문하면 자연과 문화가 완벽하게 융합된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초현실적인 풍경과 회복력 있는 공동체는 섬의 지속적인 유산과 그러한 대체 불가능한 보물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6번 카롤라인 섬은 원시적인 안식처입니다. 카롤라인 섬은 밀레니엄 아톨로도 알려져 있으며 태평양에서 가장 원시적이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호 환초 중 하나입니다. 키리바시의 남부 라인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거주자 없는 환초는 얕은 석호를 둘러싼 약 39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딴 위치와 최소한의 인간 간섭 덕분에 이곳은 뛰어난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초는 수백만 마리의 검은 수리부엉이와 같은 많은 바다새의 중요한 번식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 50만 마리의 개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류 주민으로는 큰 프리기새와 다양한 종류의 노디와 부비가 있습니다. 이 섬의 해변은 멸종 위기인 녹색 바다 거북의 서식지이기도 하여 해양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카롤라인 섬의 육상 생태계는 해안의 초본 식물 군집에서부터 피소니아 그랜디스 나무가 도미네이트하는 조밀한 중심 숲에 이르는 일련의 동심원을 이루는 식생지역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다양한 식물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코코넛계 집단 중 하나를 포함한 풍부한 동물상을 지원합니다. 주변의 산호초는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곳 중 하나로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카롤라인 섬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지형을 잠기게 할 수 있는 해수면 상승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키리바시 정부는 2014년에 이 환초를 야생 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 및 육상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12해리의 어업 배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카롤라인 섬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피난처이자 생태 연구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보존은 전 세계의 환경적 도전에 직면한 산호환초 생태계의 미세한 균형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팔라완, 필리핀의 마지막 프론티어. 팔라완은 필리핀의 마지막 생태 프론티어로 종종 언급되며 비교할 수 없는 생물 다양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 군도 지방은 무성한 열대 우림과 맹그로브 늪, 해양 생물로 가득 찬 산호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남중국해와 술루해 사이의 독특한 위치는 다채로운 식물군과 동물군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이 지역에만 서식합니다. 섬의 육상 서식지는 팔라완 공작 꿩과 필리핀 펜골린과 같은 종의 고향으로 이 두 종은 지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타바타하 리프 자연공원은 상처 없는 산호초들이 상어, 거북이 및 수많은 어종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지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생태적 천국은 커져가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법 벌목, 광업 활동,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관광 관행이 그 섬세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인식한 지역 사회, 원주민 그룹,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보존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기 위해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는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며 팔라완의 자연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팔라완 주민들의 회복력과 헌신은 이 생태적 보물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공동행동은 지역 사회 중심의 보존의 힘을 증명하며 팔라완이 후세에도 생물 다양성의 등대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팔로드 하우섬 지속 가능성 모델 로드 하우섬은 태즈먼해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간의 거주와 환경 보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특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이 섬은 언제나 400명이 방문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제한은 섬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광이 지속 가능하고 최소한으로 침해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섬의 보존에 대한 헌신은 침입종에 대한 사전 조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원주율을 위협했던 설치류의 성공적인 근절입니다. 이 이니셔티브 덕분에 비천한 비행이 없는 로드하우 우목과 같은 여러 토착종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속 가능성은 로드하우 섬 환경 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기초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장치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제 섬의 전기 수요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디젤 발전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더 깨끗한 에너지 소비를 촉진합니다. 지역 사회 참여는 섬의 보존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은 침입 잡초 제거 및 토착 식물 재식재와 같은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섬의 자연미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공동 책임감을 조성합니다. 본질적으로 로드하우 섬은 통합된 보존 실천의 효능에 대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방문자 관리, 종보호, 재생 가능 에너지 채택 및 지역 사회 참여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전 세계 관광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의 모델로 기능합니다. 샵고 사바지 제도, 유럽의 숨겨진 보석, 사바지 제도 또는 일레스 셀바간은 유럽에서 가장 외딴 영토일 뿐만 아니라 보존의 우수성 모델이기도 합니다. 마데이라와 카나리 제도 사이에 위치한 이 험준한 화산섬은 포르투갈에 속하며 그 크기는 작지만 특별한 생태적 중요성 덕분에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면적은 3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이들 섬의 환경적 영향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미칩니다. 이 섬은 매년 3만 쌍 이상의 채석가마귀가 둥지를 틀기 위해 도착하는 세계 최대의 번식 집단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이들 섬의 고립성 덕분에 흰얼굴 폭풍새와 불베르 폭풍새와 같은 종들에게 중요한 피난처가 됩니다. 이들 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육상에서는 9종의 식물이 섬에만 자생하며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자생하지 않습니다. 수중에서는 섬 주위에 생기 넘치는 해양보호구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이 보호구역은 2600평방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장되어 산호초, 바다 거북, 복날 고래 및 북대서양에서 가장 큰 금어구역 중 하나에 있는 돌고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드물고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몇몇 연구자와 보존 직원만이 셀바겐 그란데에서 일시적으로 머뭅니다. 태양광 패널은 제한된 전력을 제공하며 물은 비로부터 수확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조건들은 그러나 사바지 제도를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것을 보호합니다. 샵10 세인트 헬레나의 롱우드 하우스가 남긴 지속적인 유산. 롱우드 하우스는 나폴레옹의 마지막 거주지로 주로 기억되지만 세인트 헬레나의 문화적 및 역사적 정체성에서 훨씬 더 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 장소를 면밀히 보존하여 유럽 이외에서 가장 중요한 나폴레옹의 기념비 중 하나로 발전시켰습니다. 집 안에는 나폴레옹의 개인 소장품들이 뛰어난 컬렉션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책상, 군복, 그리고 그의 방대한 도서관의 일부가 여전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방문객들에게 정복의 웅장함으로만 묘사된 황제의 마지막 몇 년에 대한 친밀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집 주위에는 나폴레옹이 한때 걸었던 정원이 복원되어 역사적 구성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그곳의 단순함에서 평화를 찾았다고 전해집니다. 지역 가이드들은 그가 특히 어떤 꽃이 코르시카의 봄을 떠올리게 했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신화적인 인물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뭉클한 세부사항입니다. 오늘날 롱우드는 단순한 박물관 이상입니다. 역사, 성찰, 그리고 고독에 끌리는 이들을 위한 조용한 목적지입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장소를 통해 유산을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11 팔머스톤 섬. 독특한 유산. 팔머스톤 섬은 쿡 제도의 일부로 독특한 유산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19세기 영국인 윌리엄 마스터스와 그의 3명이 폴리네시아 아내에게서 이어진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가족 구조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만들어내어 깊은 유대감과 공동의 목적을 포스터하고 있습니다. 섬의 외진 위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터스의 후손들은 그들의 문화적 관습과 구술 역사를 유지하며 독특한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공유된 조상이 공동체의 사회적 역학과 문화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각기 다른 이야기와 도전 과제를 가진 이 섬들은 공동체가 고립 속에서 적응하고 번영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문화와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숨겨진 세계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고 피처드 트래블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어떤 목적지를 다음에 탐험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